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게 될 대통령 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남은 일자가 세 자릿수였는데 오늘부터는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겁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과정의 영입 인사 1호를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이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로 영입됐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그 핵심은 미래산업인데 미래산업의 한 중심에 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실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잘 모릅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만약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올바른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어도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을 텐데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정치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선거 때면 이렇게 각 정당에서는 또 각 후보 캠프 측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데 힘을 쏟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왜 선거 때마다 이런 외부 인사를 영입할까요?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외부 인사 영입에 주력하는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수석님, 전 의원님, 오늘 영입된 조동현 교수 혹시 뭐 이력이나 이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예. 지금 한국 나이로는 40살이고 아직은 만 나이로는 30대. 그리고 군인 출신. 그리고 군사학과 교수. 상당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통상 이제 총선 때 영입은 출마할 분들을 그렇죠. 영입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을 하고자 하는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후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 신호를 주고 국민들의 또 판단과 지지를 요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년 또 여성 또 전문성, 이런 또 이제 워킹맘이죠. 이런 것을 두루 갖춘 그런 후보라서 뭐 저도 조금 과거에 이제 영입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사실 영입하기 참 힘든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때 이렇게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오늘 영입한 조동현 교수는 정부나 청와대 이런 데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국민한테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섀도우 캐비넷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후보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이 되면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입된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이제 신호를 이 유권자들이 받으면 그건 굉장히 이제 성공한 영입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이제 하나의 뭐 이 얼굴 마담 혹은 이런 걸로 이제 읽혀지면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동현 교수를 영입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조동현 교수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선대위 내부에서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후보가 그 이력을 살펴보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참 좋은 인재구나. 한번 영입합시다.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거의 선대위원장급으로 영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영입 과정의 뒷얘기 뭐 이런 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좀 특별히 없는데요. 보통 이제 영입은 이 대통령 후보 혹은 이제 총선 같은 경우 당 대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직접 하는 셈이지만 과정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가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영입 이 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추천이 되면은 이제 스크린을 또 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입 검증이죠. 그런 걸 통해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아마 그런 케이스로 이번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현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아마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합류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동현 교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나 민간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실제로 저의 이제 실무자 정도의 수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 기준은 실제로 리더의 의지,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의 신뢰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전투복, 또 제복, 또 실제로 안전이나 이런 방위 쪽 국방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항상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민간에서 이 군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짧은 군 생활을 마치고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그 첫 발을 디디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자들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리라고 이틀 전만 해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조동현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살짝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데 현재 어떤 행보나 움직임, 속도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직 윤석열 후보는 저렇게 좀 주목받는 외부 영입 인사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보다 우선 본선에 빨리 준비를 했고 한 3주 정도 빠르게 선출됐죠. 또 빨리 이제 선출이 되고 또 큰 머뭇거림 없이 일단 시작은 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 선대위는 거의 뭐 해체되고 다시 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경선 캠프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아마 활동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영입한 조동현 교수 저분은 뭐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영입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나는 것은 원래 이재명 후보가 캠프는 아니지만 인재로 영입해서 말썽난 적이 그 경선 중에 사실 있었거든요. 그 이제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그 임명을 하려다가 뭐 사실상 좀 잘못된 것을 봤는데 뭐 그런 시도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다 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지금 저런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크게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은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의 영입 인사 1호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군인 출신의 군사학과 교수, 즉 안보 전문가 그리고 30대 워킹맘을 영입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범철 아마 당협위원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천안 지역에 안보 전문가에서 조동현 교수를 잘 알고 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에겐 조동현 소령으로 익숙한 분인데 유능한 인재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한 민주당에 축하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웠으면 한다. 두 사람이 떠오른다. 한 명은 자타공인 국제정세 관련 최고 방송 전문가이자 아산연구원 등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지훈 박사다. 김지훈 박사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고정 패널로도 오랜 기간 출연을 했었고요. 아마 MBC 100분 토론도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조동현 교수보다 또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니까 아마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조동현 위원장보다 일을 더 잘하는 후배고 전문성도 뛰어나고 아이 셋을 낳은 슈퍼맘이다.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라 이름은 밝힐 수가 없다. 위에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영입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전문가를 영입하고 더 변하려 한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에게 아마 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신범철 위원장의 조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범철 위원장 본인이 외교안보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총선 때 영입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또 유능한 인재도 같이 활용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에 많은 인재 영입이 이미 그 경선 과정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조동현 교수 한 분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리도 없고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인재를 또 인재와 또 함께 했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영입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한 분씩 또 그 선을 보이겠죠.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대선이나 총선 때 영입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잘 이렇게 검증이 되고 평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국정을 맡기든 또는 정치권에 진입을 하든 또는 그 밖에서 자문을 하든 이렇게 인재를 영입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검증을 잘 하고 또 제대로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선거 때 후보 개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예도 정치권에 부지기술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우리 조동현 교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제대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단계이죠. 예,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 제가 외부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쓰느냐 아니면 선거 때 이른바 이용하고 버리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예. 이제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정치권에서 한 20여 년 있으면서 부지기수로 봐온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후보의 그 이미지 관리,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만 그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죠. 예. 그러면 두 분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선거 때 대선 후보가 참 좋은 분을 영입해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은 왠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고 정말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은 저는 정치하면 이렇게 손살에 치고 실제로 영입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고요. 또 영입이 되면 하여튼 이렇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 검증이
언론에 의해서든 뭐든 이루어집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신범철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렇게 하면은 바람이지 영입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러고요. 예. 그 바람하고 또 그 당사자의 또 정체성이나 지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봐서 그 정체성과 지향이 자기 당하고 맞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인 또 난 정치권에 이렇게 몸담기 싫다. 혹은 뭐 선대위 이런 데 가기 싫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겪고 패스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보니 또 이제 이 검증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확률이 매우 이렇게 적은 경우입니다. 또 이 웬만한 국민들이 또 아실 만한 분들이나 또 관련 분야에서 또 굉장히 또 이제 이 독보적인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정치권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 분야에 빈 구멍이 생기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거절을 하고 또 괜찮고 다 됐는데 결국은 또 자체 검증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접촉하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 확률이 높지 않군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님이 조금 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적어도 문재인 당대표 이후로 민주당 예. 영입은 굉장히 책임지는 영입이었고요. 영입된 분들이 총선에 출마를 하든가 또 집권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집권한 후에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걸로 대부분 이렇게 잘 안내가 이렇게 된 경우고요. 그 전에 보면은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그렇게 좀 써먹고 만 경우들이 많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따라하다가 아마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주로 이제 변호사들, 종편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 군 장성인데 그래갖고 나중에 아마 소송까지 했을 거예요. 영입 취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영입은 굉장히 공이 들어가는 일이고 쉽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고요. 그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이번에는 하여튼 국민의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이 또 웃으면서 국민의힘의 아픈 또 기억을 건드리셨는데. 아니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정당의 공히 예. 선거 때는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급해서 사실 많은 분들을 그 영입을 하는데 그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정치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선거 국면에 그 제대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권 자체가 늘 새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고 인재가 수혈됨으로써 그 뭐 세대 교체든 또는 그 정치인들 자체가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그 인재들을 영입하는 방향 자체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외부 인사 영입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청년층에도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그리고 선대위의 중요한 자리, 선대위가 중앙선대위도 있지만 각 지역 선대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선대위의 위원장 이런 자리에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앉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광주인가요? 광주에서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선대위원장 18살 고등학생 남진희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대통령을 바랍니다. 네,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또박또박 힘주어서 말하는 남진희 민주당 광주 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고생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김재현 최고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상당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이제 극단적인 그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조동현 교수도 공동선대위원장, 또 지금 남진희 양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광주 지역. 예. 그런데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선거 전략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조동현 교수도 제가 그 듣기로는 며칠 전까지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합류된 것 아닙니까? 남진희 학생과 조동현 교수의 시작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공교롭게. 그러니까요.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고생은 이틀 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데려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저 학생이 지금 뭐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와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 이재명 후보자의 그 거칠고 나쁜 이미지를 세탁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저런 일은 아무리 선거에 좀 도움이 되고 정말 선거판에 부지깽이라도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저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과연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말 내가 정견을 어떻게 실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냥 이미지 조금 소프트하게 만들려고 여고생까지 데려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이름 줘가지고 저 마이크 들리면 그게 다 공동선대위원장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최재성 전 수석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는 그 기색이 역력했는데 마음에 들 말이죠. 리는 이거는 아마 없겠지만 좀 반박을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에 발언 들 리는 같아요. 없겠지만 이게 좀 아니 크게 들으셔야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예. 아 이렇게 좀 세상을 잘 못 읽고 계시구나 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렇습니다. 정치권 인사로만 선거를 치르거나 또 이제 권력을 운영하겠다고 도전하는 이런 것은 사실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할 겁니다. 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자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정치를 모르죠. 그러면 정치를 아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또 이런 이제 반문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구 조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수혈로 이것을 선순환시켜내는 이런 물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입은 역대로 정치권에서 꼭 시도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제왕적 영입이었어요. 그냥 딱 유명한 사람 이렇게 딱딱딱 찍어갖고 영입하고 또 젊은 피 수혈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영입하는 방식이 나름 이제 네트워크를 가동을 하고 검증의 과정들을 거쳐서 영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후보님 말씀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시대 흐름하고 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예컨대 아까 이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남진희 학생. 학생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든 브라운이나 토니 블레어도요. 40대 때 토니 블레어가 영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지만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은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그렇지만 이미 학생 때부터 거기는 정당 활동이 허용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런 것을 하나의 이제 바람직한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또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향이 정치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또 정치인으로 자기가 또 정당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강요받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아까 이제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대위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책임 있게 이제 국정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그런 걸로 이제 규정되기 때문에 두 분은 조금 같은 잣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 청년들을 그 영입할 때 대표적으로는 지난번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배틀을 통해서 굉장한 대변인을 경쟁을 시켜서 뽑았죠. 그분들은 굉장히 자질이 있는 분들이고 스스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청년 보좌관을 그 선거 캠프에 전부 배치를 하고 지금 청년 보좌관을 새로 또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뽑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접 그 배우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가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거대책위원장 된 적 있습니까? 전 세계 선진국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선거 자체를 정치 자체를 그냥 보여주기 쇼로 전락시키고 그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그 명목상으로 앉혀가지고 활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쓰고 티슈처럼 버리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 젊은 그 학생에게 정말 저 자신들이 그 관심사를 그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자신들이 참여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게 하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시켰다면 굉장히 공감하겠어요.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어찌됐든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많은 선거 캠프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지휘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의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선거판이라고 해서 쇼만 해서는 안 된다는 다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가 정말로 선거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셨다면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그래서 그 외부 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